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이고요. 옆에 우리 박재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논술과 통합과학 수업하는 박지용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우리 3월 교육청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죠?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었죠? 그렇죠. 예, 예. 네. 우리 저기 국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막 난립니다. 그런가요? 예. 과학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좀 난이도를 좀 아, 섞어서 말씀해 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작년 3월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 작년 3월에는 화원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1등급 컷 원점수가 38점이었는데 올해는 한 45점 정도로 다른 과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돼서 몰아생지가 좀 골고루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쉬웠던 과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화학이 그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화학을 포기하라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는데 뭐 그걸 감안해서 그런지 올해는 뭐 화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게 나오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3월 교육청 시험이 투 시험을 안 보죠? 그렇죠. 3월은 원만 본 거죠? 네. 아, 네. 이제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탐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해당 과목이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9월이 돼야 전범위 시험을 보게 되는데 2를 보는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을 고려했을 때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월 우리 교육청 성적을 네. 우리 학생들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예, 예.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학생들 컨설팅을 해보면 아 제가 방학 때 국영수에 시중하느라 과학 공부를 못했습니다. 뭐 그래서 안 좋습니다. 뭐 다음 시험에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른 상황이니까 어떻게 뭐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3월에 시험을 본 이 성적이 어쨌든 현재 본인의 상태인 것은 맞는 거니까 그 현재 본인의 그 점수를 부정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점수를 인정하고 그 점수에 맞는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 기준점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탐구가 우리 과학 탐구도 있습니다만 사회 탐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 뭐 사탐런, 사탐 네, 네, 광풍 네, 막 이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네, 우리 과탐을 선택했다가 이제 사탐으로 이렇게 런을 네,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추세라는 걸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작년 결과물을 보면 사탐런이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25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24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25학년도라고 하면 24년에 시행을 했던 수능이고 26학년도 이러면 25년도에 시행을 했던 건데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6학년도 수능에서 과탐 두 과목을 본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든 비율이 17%가 줄었고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본 학생의 숫자는 7%가 늘었고 사탐 두 과목을 본 학생의 숫자는 그 두 개를 합한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상황이 이제 계속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는 아직까지 3월 모의고사는 아직 그 결과치가 아직 어제 시험을 맞습니다. 봤을 뿐이지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6월 평가원 시험을 보는 인원수 비율하고 수능을 보는 인원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6월을 봐야 이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 나 안 되겠다. 사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많았죠. 예, 많았죠. 하면 올해는 아예 사탐을 할 학생들은 그냥 시작부터 그냥 사탐으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탐을 보다가 사탐으로 옮기는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무조건 사탐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혹은 이제 아니다 이과는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상담할 수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일에 수시를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시는 의대를 빼고 나면 과탐 같은 게 한 과목만 이제 맞습니다. 반영을 하는 학교가 많고 또 사탐을 허용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수시 체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사탐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는 무조건 과탐 응시해야 되고 또 두 과목 평균 등급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과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탐을 하면 무조건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뭐 미기나 아니면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그 정시 자료를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1등급하고 과탐에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면 94 정도 2등급 중간대 정도의 점수가 과탐 2등급 중간대 점수가 사탐 1등급 받은 학생보다 환산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탐 1등급 받은 학생하고 과탐 1등급 받은 학생 혹은 과탐 2등급만 받아도 환산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탐이 공부하는데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좀 높은 대학을 생각을 한다면 과탐을 해서 2등급을 받더라도 1등급하고 유사하다. 이게 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과탐 2등급 끝자리를 받아도 사탐 1등급을 받은 학생하고 반영 점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사탐 1등급하고 과탐 2등급 중간대 그냥 100분이 한 94, 3대만 받으면 반영 점수 차이가 뭐 8점 정도 예, 과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2등급인데도 높아요. 그렇죠. 2등급인데도 네. 그러니까 만일에 과탐을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사탐 1등급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시를 생각한다면 이런 학생들은 사탐으로 바꾸는 게 좋지가 결과적으로는 않네요. 네 그렇죠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탐을 이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과탐으로 더 좋은 비슷한 점수를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탐이 사탐보다는 이제 학습량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의 생각. 뭐 그거는 뭐 제 생각도 비슷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뭐 정시까지를 생각을 하고 좀 유리한 고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습 부담이 있더라도 과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 과탐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많이 특히 이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화학이 너무 급감했어요. 네, 응시하는 네. 숫자가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에서 23,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네. 그 물리가 그다음 42,000명 정도가 봤는데 거의 두 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탐 쪽에서 보면 생윤이나 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는 인원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한 엄청 많아요. 20만 명, 24만 명 정도 맞습니다. 되지만 사문이 24만 명, 네. 생윤이 20만 명. 근데 물리원 보는 숫자하고 한지를 보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탐은 아무래도 과목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감안을 하면 네. 뭐 물리가 한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윤사나 한지, 세지, 동사, 세계사, 뭐 경제, 뭐 정법 그러니까 생윤하고 사문을 빼면 생명원하고 지구과학 원을 보는 모집단이 어쨌든
사탐의 생윤과 사물을 보는 모집단보다는 많다는 것.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 네. 만약에 또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 지구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도 모집단이 좀 큰 생명하고 지구를 하나 정도는 끼우는 건 어떠냐? 막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어, 화학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만약에 그렇죠. 그 예. 아무래도 이제 인원수가 너무 적은 인원수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자, 화학을 어떤 학생들이 할까?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문이과가 다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과 최상위권인데 문과적 소양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물리가 아니고 화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이제 화학이 그러니까 제일 버리기가 좋은 과목이 되면 이 변별을 근데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이제 평균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맞죠.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변별을 하려면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와야 변별이 될 맞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화학이 뭐 아주 잘 돼 있는 학생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굳이 꼭 화학을 해야 되나 뭐 제가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저희는 의견이니까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하나를 끼우면 조금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3월 학력 평가 시험이 끝났는데 교정 시험이 끝났는데요. 네, 이 이후에 이제 등급별로 사실은 준비하는 요걸 성적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등급별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저는 이제 예.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현재 3월에서 받은 등급, 그 다음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등급,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만일에 3월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틀렸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뭐 이런 정도인 학생이 현재 3월 1등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학생들은 지금 현재도 뭐 기본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돼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손을 놓지 않고 이게 본인이 지금 있는 감각을 살려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고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면 신유형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시험 모의고사를 보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차분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만일에 2등급이나 혹은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등급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예상되는 2등급 이거는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이제 올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면 3월 모의고사 2등급 컷은 30점대 후반에서 형성이 되는데 실제 수능은 대부분 2등급이 40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냥 3등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점수를 끌어올려야 뭐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추어야 수능에서는 똑같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비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부족한 단어, 혹은 오답이 몰려 있는 단원에 대한 부분을 짧게는 뭐 5월 혹은 학교 내신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아서 6월까지는 본인이 어쨌든 40점대 초반 그러면 이제 한 3문제 정도 틀리는 정도까지는 이제 올리는 학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비어 있는 단원을 채우는 쪽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일에 이번에 4등급 이하다 이러면 뭐 반타작을 했거나 아니면 뭐 30점이 안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일단 기본 개념 문제에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니까 준킬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일단 기본 개념에 충실하되 그 우리가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라고 해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면 기본 개념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 2페이지 문제는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3, 4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킬러 문제를 못 풀더라도 킬러에 해당되는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킬러 단원에 해당되는 뭐 어떤 생각나면 뭐 예를 들어서 물리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고 하면 중화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에 해당되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 정도까지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목표가 만일에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6월 평가원 이후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도 되니까 6월 평가원까지는 좀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습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나는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4등급인데 여기서 벌써 중킬러를 풀어봐야 의미 없는 시간 보내기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개념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재용 선생님 모시고 3월 교육청 시험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과학 탐구에 관련된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단계별 점수에 대한 이제 3학년이나 재수생, N수생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시험을 잘 봤네 못 봤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단원별 이렇게 자신이 시험을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조금 철저히 해서 단계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려 가는 학습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쌓을 수 있는 학습을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국영수에 밀려갖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탐구 공부를 너무너무 늦게 하거나 맞습니다. 스타트를 너무 늦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저희 3월 교육청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용입니다.